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기독방송 GGB TV에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는데요. 통일, 북한, 복음화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통일부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던 우리 김영석 전 차관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안녕하세요. 전 차관이나 차관이나 사실 차관은 지낸 건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뭐 전 차관, 차관 좀 헤매더라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튼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글로벌 기독방송과 신문에서 이 신설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이제 통일을 대비한 우리 복음을 가진 이들이 과연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북한 선교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근데 뭐 우리 차관님, 전 차관님 같은 경우는 뭐 아직 하나님을 직접 영접하지는 못했고 이제 저랑 함께 진행하면서 네. 이제 하나님을 자주로 만나게 되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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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그럼 옛날 얘기 좀 한 가지 좀 합시다. 예. 어차피 통일부에서 이제 오랫동안 몸담고 정년 퇴직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 연배도 대충 짐작은 가거든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이요, 저 벌교입니다. 아, 벌교. 예, 네. 요즘 뭐 벌교 꼬막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거기서 제가 꼬막의 태어났습니다. 영양가가 그렇게 좋대요. 예. 피를 맑게 하고 네, 등등으로.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러면 일단 벌교에 태어나서 생활을 하시다가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나오셨나요? 그렇죠. 예. 아, 그러면 이제 대학을 예, 서울로 왔던 아, 거죠. 그렇게 오셨군요. 네. 먼저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부탁을 좀 질문을 해야 예. 그래 그 다음 이야기 좀 될 것 같으니까 통일부를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셨죠? 들어가기로? 저는 이제 일단 이제 네. 첫 방송에 저를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제가 오히려 말씀을 감사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저는 이제 통일하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이산 가족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렇죠. 북한하고 무슨 연고가 예, 예, 있는 예. 거 아니냐 이런 네.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요. 이제 부모님이 이북 출신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저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없는데 왜 그러면 통일 업무에 통일 분야에 이제 몸을 담았을까라는 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뭐 물어보신 것 예, 같은데 예. 제가 이제 참고로 학번이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이제 85학번입니다. 85학번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우리 국가적인 그런 화두가 이게 딱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두 가지인데 네. 하나가 이제 정치의 민주화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이제 네. 뽑아야 되겠다. 예, 예, 소위 예. 말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 네. 그게 그때 그 당시에 좀 이제 그 중요한 화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87년에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실시됐고. 실시가 네. 되는 걸로 됐고 네.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그 통일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젊은 뭐 청년 학도들은 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네, 네. 이제 통일 문제가 화두였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그러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통일 분야로 가서 저의 인생에 뭔가 좀 진로를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통일부에 이제 그러셨군요.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89년에 이제 행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통일부에 들어갔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2017년 이제 6월까지 네. 이제 통일부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근무를 하셨군요. 네. 그러면 혹시라도 좀 이렇게 북한에 대한 또 뭐 친척이라든가 예. 그런 연고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같은 한민족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중조, 고조가고 이렇게 이제 조상님 이제 선대로 올라가면 뭐 다 연결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네, 그게 네. 보통 우리가 했을 때 뭐 2대, 3대 이 정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튼 그러셨군요. 예, 이산 가족은 네, 네, 네. 아무튼 그럼 제가 그렇게 질문했던 요지 딴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전혀 연관이 없는데 그런 통일부 쪽으로 가시게 된 일에 대한 그 좀 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통일에 대한 염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고취 사상이 참 대단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잘 알았고요. 네, 네. 지금 그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계에서 복음화를 위한 선교를 그 특히 이제 그 탈북 관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진행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통일에 대한 기독교계에서의 바라봄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면서 통일 후에 좀 한민족으로서의 이뤄가야 할 그 어떤 복음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 많은 목사님들 우리가 이제 단체에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전 차관님께서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하고 난 뒤에 북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좀 마음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준비해야 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을 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제 준비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무언가를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뭐 나와 생각과 다르니까 이거는 뭐 이제 배척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었다. 지금 2023년이 78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이면 이제 뭐 70, 네, 이제 9년이 되고 곧 네. 이제 80년, 100년이 될 텐데 이제 그 숫자에서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이라는 사회가 우리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차이가 생긴 있죠. 거죠. 네, 그리고 네. 특히나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산주의에서는 이제 종교라는 것은 이제 아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정말 이제 북한이 통일됐을 때 북한이라는 그 환경은 정말 척박할 거예요. 근데 그 척박함에 대해서 척박하다 생각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지 왜 이걸까? 왜 이 좋은 이제 종교를 부정하고 말이야 이랬을까?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겠죠. 제 생각에는 이제 북한이라는 그 이제 체제가 이제 우리하고 다르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정말 포용력도 있고 그만한 이제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북한을 이제 우리의 그런 이제 체제 그리고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그 종교적인 의미에서 다 받아들일 수 네, 있다. 네, 네. 나는 소위 열린 마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뭐 이러니까 배제한다 이게 아니라 열린 마음 갖는 것 자체가 이제 준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기도가 이제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기도가 이제 앞서야 되고 그리고 뭔가 기도만 한다는 건 생각만 한다는 거잖아요. 네, 행함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움직임이 있어야 돼. 그 움직임을 위하여 우리 방송에서는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좀 태동을 했는데 제 얘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 황해도 장현 어머니가 이제 그 옹진 태어나시고 전란 때 이제 피난 내려오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남에서 태어난 거죠. 그런 그 역사적인 뒷배경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고조부님께서 황해도에서 교회를 여러 개 지으시고 오,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버님은 그 할아버지 저한테는 그분을 뵙지 못하고 두 분이 다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 그때 이제 끝으로 하시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정말 북에 그 남기고 오신 아버지들의 아버님과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한 그리움이 참으로 크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기독교가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 뿌리가 제가 이제 4대 믿음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통일 후에 반드시 고향집에 가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좀 준비하고 그리고 그 일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저도 참 미천하다 보니까 그걸 뒤늦게 이제 깨닫고 저는 또 이제 방송인으로서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서 이걸 풀어갈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저도 아주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셔서 우리 전 차관님을 우리가 사실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게 너무 제가 감동이 돼서 그럼 이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좀 초대 응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앞으로 우리 이제 전 차관님께서 이 코너를 주로 좀 맡아서 진행을 좀 했으면 하는 제 나름대로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뭐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전 차관이 보실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뭉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바탕은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 관점에서 이제 너무 급하게 가시면 네. 어렵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제 종교 자체를 이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회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 북한 체제가 북한 사회가 변화해서 이제 종교적인 활동도 어느 정도 좀 용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먼저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그런 종교 활동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제 그 기독교 이제 신도 분들이 뭔가 적극적인 이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복음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특히 이제 개신교에서 주로 이제 북한에 대한 그 대북 지원 사업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보건 의료 이제 관련 활동도 그렇죠.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보다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한번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스스로가 좀 변할 수 있는 그렇죠. 소위 이제 늘상 하는 이야기가 그렇죠. 이제 고기만 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네, 네. 고기 잡는 법을 이제 그렇죠. 가르쳐라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신도분들께서 이제 북한과의 그런 그 인도적 지원부터 포함해서 뭐 경제적인 협력도 있겠죠. 또 이제 그게 아니라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비경제적인 활동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야를 기회가 되시면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우선은 이제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남북 관계 안 좋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문이 닫혀버리는 그렇죠. 게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럴 때 그러면 그냥 손 놓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우리 사이에 한 3만 4천 명 정도의 이제 북한의 고향인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예, 소위 이제 우리가 탈북민이라고 네, 네, 하는데 네.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제 종교적 차원에서 그렇죠. 통일 후에 그들을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그 당장 이제 저 북한에 있는 자신들의 그런 동료들하고도 이게 소통이 됩니다. 되면서 그래서 예, 예.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이 이제 소위 대한민국의 그런 자유 그리고 또 그 속에는 이제 종교적인 자유도 들어가 있겠죠.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종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로 변화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좀 의지라고 그럴까 네. 그런 그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남북 관계가 좀 뭔가 열려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교류 협력 활동을 하시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탈북민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좀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말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네, 네. 쪽에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결국은 또 이제 복음화로 가기 위한 네, 네, 이제 네. 그런 이제 사전 그 인프라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이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방법도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펼치고 이뤄가야 할 부분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지금 제가 듣기에는 북한을 뭐 여러 차례 다녀오셨다고 네, 네. 저는 뭐 좀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뭐 TV라든가 이런 매스컴 쪽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북한에 대한 그 어떤 보실 때 지금 북한의 현실에 대한 거를 좀 짧게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북한의 그 리더가 젊은 사람이다. 84년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예, 예, 예. 리더가 등장을 해서 네. 과거의 김일성, 김정일 시대하고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다. 네. 예. 이제 그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가 핵을 공개적으로 개발하잖아요. 그전에는 김일성, 김정일 때는 핵을 개발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이 84년 네, 네. 젊은 북한의 지도자는 아예 그냥 대놓고 개발하는 예, 거예요. 예, 핵을 예. 개발한다. 또 군사 정찰리성. 예, 그리고 예, 예. 가장 또 이제 특이한 사항은 김일성, 김정일 때는 우리 민족끼리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한민국을 뭐 이렇게 적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의 김정은은 적이라고 하잖아요, 대놓고. 그러게요. 네, 그게 하나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북한에서 특히나, 이제 경제적 풍요에 대한 이제 열망이 강한 이제 상황이 있다. 지금으로서는 지금도. 예, 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김일성, 김정일 때도 뭐 경제적인 풍요를 이제 이야기했겠지만 지금 김정은 시대에는 오히려 그게 더 훨씬 강한 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10대 때 스위스 베른에서 아무래도 유학을 했던 경험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이게 지금 북한의 그런 그 생활 수준하고 그다음에 유럽의 서구 선진화된 사회의 생활 수준하고의 차이를 본인이 이제 직접 체험을 했단 말이죠.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좋은 데 있으면 좋은 환경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욕구가 강한 게 지금의 북한이 아닌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좀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이 코너는 통일 북한 복음화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준비하기 위한 좀 첫 단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북에 대해서 또 우리 전 차관님 같은 경우는 좀 오랜 시간 동안 또 북한을 또 뭐 수십 차례 다녀오시고 그러면서 많은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좀 듣는 시간으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한반도는 이제 우리가 하나로서의 관계된 거로 이제 끌고 가야 될 때 우리 방송에서 어떤 일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죠 혹시? 그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실상을 뭐 잘 안다? 그런 이제 다른 이제 매체에서 얘기를 통해서도 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그거 말고 이제 복음을 목표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을 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이제 왜냐하면 복음이란 게 제가 짧은 소개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파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인간으로서의 그런 그 존엄을 존중받으면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목적이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 이제 초점을 두다 보면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 기회가 돼서 평양에 있는 뭐 봉수교회나 칠골교회를 간다. 그러면 봉수교회, 칠골교회 방문하는 게 최고인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방문을 해서 보면 지금 이제 북한은 분명히 뭐 말은 뭐 목사님이 계시고 신도가 있다라고 하지만 출퇴근하는 목사, 출퇴근하는 신도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야 저게 가짜라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가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있는데 이걸 정말 우리 저 대한민국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정말 그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회로 어떻게 만들까? 그러려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변화시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매체도 있고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좀 차별화해서 네. 이제 어떻게 할까? 글로벌 기독 신문 방송만의 그런 그 컨텐츠 그런 게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는 제가 보기에 이제 어떤 분야를 가지고 해라라는 것보다는 네.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이슈를 가지고서 네. 이제 뭔가 이제 그 실행 가능한 이제 액션 플랜이 가능한 쪽으로 이제 방송을 만드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제 북한과 관련돼서 이제 특정한 사안이 발생을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연 재난이라든지 그러면 자연 재난이 발생했으면 이 경우가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개입을 해서 이걸 변화시키고 그게 결국은 이제 복음으로 가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남북 관계 상황, 북한의 상황에 가장 이제 적절한 주제 그리고 우리 일반 신도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에 밖에서 나는 이것만 쭉 한다. 그러니까 즉 뭐 이게 봄인데 아니 좀 여름인데 이제 동계 스포츠 관련돼 했으니까 계속 그것만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게 하나가 중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의 정세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많은 신도분들이 이제 생각이 있어요.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매번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물어볼 수 있는 대상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하시는 분을 해서 생생한 그런 그 경험담, 그런 노하우, 소식을 전하면서 네, 노하우. 네, 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다못해 이제 북한에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간다라든지 뭐 비자를 어떻게 받는다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리고 북한에 평양에 가서 주로 뭐 예를 들어 고려 호텔에서 먹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양각도에서 하는지 보통관에서 하는지 그걸 어떻게 그럼 어떻게 그 선택하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하신 분이 나와서 네. 현실적으로 와서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네. 이제 되신다면 뭐 이렇게 뭐 시청하시는 신도분들로부터 뭔가 질문 같은 걸 받아서 이걸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예, 저 역시 이제 글로벌 기독 방송이 그래도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구나. 그냥 그렇고 그런 다른 매체에서 하는 것과 똑같네, 차별화가 없네 이런 게 아니라 네. 뭔가 좀 차별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네. 제가 사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유도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일을 네.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 차관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 해박하게 잘 아시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이 코너는 어차피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 코너를 통하여 초대하실 분 초대도 하시고 또 나누실 분 나누시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 질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질문에 답변도 하시고 이런 코너로서 우리가 통일 북한 복음화라고 하는 주제의 이 코너가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계기가 되면 네. 뭐 언제든지 아니, 제가 그럼요. 해서 제가 네. 저의 그 생각 그리고 저의 경험을 네, 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아니, 의지는 그럼요. 충분합니다. 예, 예, 예. 그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고요. 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잘 좀 협력해서 정말 일반 매체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하려 하지 않았던 그런 일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글로벌 기독 방송과 신문에서는 그걸 좀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무엇인지 그런 걸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복음화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로 저희가 좀 준비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또 지금 보면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좀 북한 복음화라든가 통일 이후에 한반도는 하나에 대한 그 모든 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 사실 모르신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홍보와 광고는 저희가 뭐 얼마든지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코너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저의 생각입니다. 잘 협조 좀 부탁을 좀 아이, 드리고요. 당연히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예. 앞으로 우리 전 차관님께서 제가 볼 때는 뭐 장관도 한번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차관님이 어차피 이제 정말 생각지 않은 북에 아무런 연고도 없었는데 통일부에 들어가시고 그 오랫동안 또 퇴직하시면서 또 전 차관님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은 일, 좀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참 아쉽게도 지금 남북 관계가 분단된 지 78년이 됐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아직 정말 암담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북한이 정말 참 보면 북한이 저런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우리나 국제사회 협력하면 정말 새로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 텐데 그러게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한 30년 가까이 통일부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남북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제 나름의 그런 그 네, 자괴감이랄까 또 아쉬움도 아쉬움이 많아요. 있으시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 저를 합리화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와 같은 이제 기성세대들의 기본적인 그런 그 이제 본성 또는 이제 정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뭐 예, 그 예, 예. 손친분이 네, 이제 네. 이산가족이신데 이제 저는 이제 이산가족은 아니지만 제 아버님 그다음에 제 장인어르신 다 6.25 참전용사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특히 이제 저희 장인어르신 같은 경우가 사이가 이제 통일부에서 네, 있어서 네. 90년대 중반 보면 막 대북 지원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 빨갱이들한테 그렇게 지원해주면 결국 우리한테 오는데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신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야 그거는 이제 전쟁할 때 이야기지만 지금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네. 훨씬 더 체제도 우월하고 그리고 같은 동포로서 뭔가 어려울 때 도와줘 네, 네. 와서 결국 이제 통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맞네. 그러면서 이제 그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북한을 하지만 이제 북한이 6.25 전쟁을 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가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비록 제가 6.25 전쟁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죠. 그리고 그렇죠. 아마도 이제 이승복 어린이 이야기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북한하고 이게 대화를 하고 한다고 그러지만 과연 이 사람이 이제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 진정한 통합이나 통일이 되게 어렵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기성세대는 이제 전쟁을 이제 50년 있었지만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멈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한 그렇죠. 게 우리의 임무고 네, 네. 그동안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북이 하나로 통합되는 데 있어서는 좀 이제 젊은 세대가 예? 이제 지금의 이제 한 20대, 30대, 뭐 10대도 이제 네. 당에 들어가겠죠. 젊은 세대가 정말 요즘 말로 쿨하게 네. 쿨하게 이제 뭐 필요하면 이제 북한하고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통일로까지 가는 이제 그런 새로운 통일 시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퇴직한 이후에 대학교에서 젊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통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저의 포부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남북한 관계를 변화시켜서 통일로 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네. 제가 도움을 주는 게 제 네, 포부다. 그래서 뭐 얼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이제 뭐 우리가 개성이나 평양 그다음에 신의주 예? 그리고 지금 뭐 선친이 계신 황해도 쪽에도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시대, 와야 네,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걸 이제 젊은 세대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네. 이제 그 협력하고 안내하시고. 도와주는 것 네. 이제 그게 저의 이제 포부다라고 하면 될 수 제가 있겠습니다. 익히 공감을 합니다. 또 그리고 충분히 그 일은 이루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렇다면 저도 이제 기도하겠지만 제가 이제 통일 문제와 북한 보고마 또 선교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앞으로 또 모시고 함께 또 이야기를 또 나눌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또 전 차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서 얘기도 좀 나눠주시고 지금의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계속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좀 이렇게 애착 가지시고 네, 네, 같이 한번 만들어가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그러시죠. 오늘 이제 1회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나누고 다음 시간에 좀 더 풍성한 우리 통일에 관계된 우리가 이제 한반도를 하나니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또 기획편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고 늘 건강하셔야 되고 예, 내일 모레가 새해가 되잖아요. 네, 우리가 첫 출발에 한 해 시작이 할 때 이렇게 준비했다가 그걸 시작한다는 게 너무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게 참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충분히 앞으로 전해드리겠다는 약속하실 수 있죠? 네. 네, 그럼 그 약속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끝으로 한번 인사하면서 다음 시간을 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